열등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열등감을 가지면 자존감이 낮거나 마냥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나는 살면서 열등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열등감은 특정 사람에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열등감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열등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나요? 열등감이 느껴지고 부러운 감정이 드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열등감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책 굿모닝 해빗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남을 시기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었다. 마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하지만 질투는 단지 막혀있는 욕망일 뿐이다. 질투를 영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을 막고 있던 마음속 응어리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열등감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 질투나는 마음을 애써 아닌 척, 모른 척 덮어두는 게 더 부자연스럽죠. 열등감을 부정하고 방치하면 마음속 응어리가 자꾸만 커져서 정말로 나를 좀먹을 겁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괴롭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남모르는 곳에서 혼자 실컷 분노하세요. 그 다음엔 놀랍게도 객관적으로 상황이 보일 겁니다. 다시 보니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고, 내가 확실히 이 부분에서 남보다 못하는구나. 그럼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질투를 영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 2번째, 열등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를 열등감 극복법으로 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에 썼던 열등감과 관련한 일기를 발견해서였는데요. 기특하게도 당시에 제가 열등감을 영감으로 잘 이용했더라고요. 먼저 제가 썼던 일기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내 나의 열등감을 인정했다. 내가 느꼈던 부러움과 열등감에 대해 차분히 돌아봤다. 내가 잘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러웠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나와는 먼 이야기,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으면 그저 신기해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때로 결과만을 놓고 보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새 나의 부러움과 열등감은 순수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 따로 준비하거나 훈련하던 게 있을까? 있다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솔직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에게서 몇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에 제가 잘하고 싶었던 건 글쓰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무언가 시청하는 게 아니라 견문했습니다. 책은 돕기다에서 시청과 견문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최근 도끼다에 견문과 관련해 정말 다양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대나무가 속은 비어 있지만 단단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모습을 삶이라는 맥락 속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정말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문장이죠. 이게 바로 시청이 아니라 견문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정확히 시청과 견문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처럼 자기는 일상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글로 표현해 본다는 조언을 해줬어요. 이 조언이 제게 큰 영감이 되어서 많이 보고 읽고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등감을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서 느끼곤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행운인 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볼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열등감을 나에게 온 행운,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우월감을 버리는 겁니다. 열등감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게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이 열등감의 이면엔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치스럽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불쑥불쑥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면 작년 한 해를 강타했던 유행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너 뭐 돼?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 뭐 좀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니, 나 뭐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월감을 버린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예전에 한 끼 줍쇼에서 이효리가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이 말에 위로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대로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돼.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너야. 라고 들렸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을 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 해, 줄여서 바다이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거 다 해요. 그럼 안녕!